내일부터 진짜로 야식은 동야 치킨은 못 참아 내일부터 할 거야 언제나 내야 다이어트는 내일에 나한테 맡길게 오늘은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그게 왜 매일 마지막이냐고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쏙 집어넣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도 되게 오랜만에 찍고요. 그리고 계정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인사드릴 겁니다. 저는 장하늘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이죠. 3월에 제가 책이 나옵니다. 제목은 내 생에 봄날은 온다라는 책이에요. 책 소개와 더불어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진행할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인사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매주 방송을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독자가 생기면 제가 그 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이나 상담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내 생에 봄날이 온다의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20대 때 갚은 돈이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모두 갚은 돈만. 근데 그 갚은 돈이 보통 제가 만든 빚이 아니었어요. 가족들 빚이나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한 빚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한 거고요. 그 후에 저는 이제 30대 때 돈을 모아서 이제 재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것 같던 제 인생에 변수가 되게 많이 찾아왔는데요. 30대 때 그런 변수들을 또 회복하고 40대에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헤쳐나간 내용이 책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보이스피싱과 어떤 민사적인 소송, 형사적인 소송을 거쳐 나가면서 제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순자산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만에 총 자산을 30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억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만들었네, 아니면 이 총 자산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굉장히한 성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에게는 성과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30억 이상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총 자산은 거기에 부채 포함이니까 서울 집 한 채 값이네, 강남 집 한 채 30평대 값이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성과예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돈이 없었고 20대 때 빚을 많이 갚았고 그런 빚들을 어떻게 갚을까 늘 고민해 왔고요. 또 제가 20대 때 싱글맘이 됐어요. 그래서 싱글맘이 됐기 때문에 또 그냥 아이만 키우면 됐냐 그렇지는 않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조카들까지 있었습니다. 거기 집안의 가장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저는 또 매달 생활비를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성과가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평가해서 기특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요. 저에게 이제 2001년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정말 잘 컸어요. 잘 커줬고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 미성년자일 때 가장 겁이 났던 부분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 살아냈다. 아이가 성인일 때까지 내가 살아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성과 정도로 제가 저 스스로를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해낸 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에도 그렇게 썼고요. 책에도 그렇게 썼고 제 책에도 어떻게 빚을 갚고 또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헤쳐나갔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하고 싶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저의 경력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19살 때 대기업인 삼성화재에 입사를 했었고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제가 채권 추심 업무를 한 7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를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RC라는 이름으로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대리점 쪽으로 나와서 모든 회사의 보험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험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투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집은 정말 많은 빚이 생겼었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늘 굉장히 불안했어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는데 저는 사실 성격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인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도 못하고 강요도 못합니다. 그런데 배워서 한 거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업을 시작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비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손의료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보험, 암보험이라던가 사망보험만 들어놓으신 분들에게 실손의료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기존의 보험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부족한 보험을 채워 넣는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영업의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런 영업 현장이 늘 똑같지만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영업을 하러 갈 때 정말 제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업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죠. 뭐냐면 제가 초창기 한 10년 정도는 계속 보험이 새로 나오고 바뀌고 하니까 새로 가입하면 고객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떤 보험들이 많이 생겼냐면 20년나 100세 만기 이런 식의 비갱신형 그다음에 납기가 정해지고 보장은 긴 그런 보험들이 후에 생긴 거죠. 그런데 보험 영업에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에게는 수수료라는 게 받게 되잖아요. 수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는 기간이. 고객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네. 그런데 설계사는 길게는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보통은 1년 미만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보험 영업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어진 시간에 제 일을 하고 저의 월급을 챙겨가야 하니까 정말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보험을 계속 제안해야 하는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보험 영업인 분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CFP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AFPK라고 한국 재무설계 자격증을 공인인증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자기는 재무설계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말을 차용한 것 뿐이고, 뭐, 리스크 관리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재정 담당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격증으로 명명한 자격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무설계 자격증을 따고, 저는 이제 CFP라는 국제 재무설계까지 땄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할수록 정말 좋은 게 뭔지라는 저 스스로의 그런 자문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현장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오히려 영업을 못한다. 지식이 많아지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정말 고객에게 좋은 게, 정말 소비자에게 좋은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고객들이 좋은 보험을 들어있다. 그러면 저는 그 보험을 깨거나 그 보험을 줄이거나 그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게 얼만큼 고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계약을 좀 적게 하게 되면서 제 급여는 당연히 줄었죠. 그런데 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정해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일, 투잡, 쓰리잡 다른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는 투자에 또 눈을 뜬 경우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할 수 없다면, 아니 그곳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저는 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다 해서 내가 목표한 금액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험 영업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요. 또 장사도 하고요. 경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동산을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를 한 것도 제가 너무 가난했고 제 집이 너무 갖고 싶었던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 채널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 혹시라도 지금 빚이 있다. 나는 생활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지금도 또 수시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저는 갖고 싶습니다. 제가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누구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 이거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책 이야기 당연히 조금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금융 지식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 구독자들의 궁금증, 문의 그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소개했고요. 제가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